예.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엄중한 사법 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22일 날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희 법관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세계 한 10여 개국, 100여 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세계 선진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청과 귀족청이 독점하고 있던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염원, 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이제 세계 법조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정말로 큰 울림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두 가지 주된 요소, 즉 첫 번째는 사법의 어떤 신속한 처리, 또 하나는 저비용 사법 처리, 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세계 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2번 또 2위 2번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5년 10월에 평가된 지표에 따르더라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또 민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7위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 그리고 오늘 내일 공청회 그리고 3일째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저희들은 경청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게 더욱 신속하게 구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기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의 기빈 및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대한 각별한 축하 말씀을 주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최봉경 한국법학교수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법개혁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공청회 준비 단계부터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김선수 전 대법관님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법조 언러닝 클럽,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두루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회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 날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대주제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증거 수집 절차 개선 그리고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재판 중개 확대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와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최근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 현안이 된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청원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틀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지는 공청회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가는 길을 밝혀주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물론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깊이 새겨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 해주신 이진수 차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 이진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장관께서는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함과 공청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축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과 함께 축사를 맡아주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각계각층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 다변화되고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국면도 다양해집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사법부가 기울여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사건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사법 참여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오늘부터 논의될 주제들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루어지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은 법무검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여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그 제도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본청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신해줬습니다. 그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정욱 협회장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또 천대엽 법원의 저자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또 언론 또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법제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주적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청회는 매우 뜻깊고 또 지금 시점에 정말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언안에 대한 논의 등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주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향후 우리 사법제도를 토대로 더 굳건히 다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본적 인권 수호와 사회적인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지고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공경 한국법학교수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최공경 회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김정욱 대한변협회장님, 그리고 공청회 준비를 위해 쓰신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대설이었고 고산 준령에는 예년에 비해 붉었던 단풍잎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비롯하여 모든 나라는 일이 잘 되리라는 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자리인데 학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의제가 여럿이지만 축약하자면 사법의 신뢰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의 개선 및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법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무사의 중립적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검찰, 법원, 공무원 및 교육의 중립, 특히 정치적 중립은 늘 인구에 회자되어 왔으며 헌법상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중립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중립과 연계하여 사법의 독립에 대한 지혜를 갈구해 보는 것으로 축사에 가름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계약의 자유와 경쟁을 제도화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는 자유와 경쟁의 결과물을 일단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을 게임의 규칙으로 합니다. 거래에 합의했음에도 조금 미치는 장사를 했다고 하여 이른바 후회할 권리라는 기계적 명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정 또는 제한한다면 이는 우리 법체계의 자기 모순입니다. 한편에서는 자유와 경쟁을 인정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법은 자유와 경쟁의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립이라는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배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바로 계약 준수의 발로이자 계약법을 널리 배분적 정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차단하는 법철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재산권의 보호라는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정의를 보호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이바지를 합니다. 조금 수지 맞는 또는 믿지는 장사를 했다고 하여 즉 상대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취한 것을 다시 앗아가는 행위, 자기 결정의 결과물을 함부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의 영역에서도 사기 강박의 경우처럼 그 결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수단을 비난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배분적 정의의 발로가 결코 아닙니다. 사기 강박은 모두가 모두에게 금지된 수단입니다. 또한 가령 변동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은 후 환율 변동 등의 사정으로 이자가 상승하더라도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후회되더라도 계약의 자유란 불이익을 겪을 위험을 스스로 감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한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을 역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듯 계약의 자유는 결국 상호 존중의 근본 원리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 계약은 특별 귀속관계의 전형입니다. 자기결정의 수단인 동시에 자기 구속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 이익과 불이익의 절대적 균형을 지향하던 유토피아적 몽상들은 모두 교환적 정의에 대한 오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계약은 마치 스포츠 경기와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지만 결과는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유와 경쟁에 맡겨놓되 그 결과에 대해 중립적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규칙이 개입하여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극단적 파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합니다. 법원도 전혀 같은 맥락에서 사인 간의 합의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타당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소위 공정대표 의무도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지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중립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공정성, 즉 정의가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계약의 중립태제를 모두에 말씀드린 헌법상의 중립가치를 연결하여 정리해보면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검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군인의 정치적 중립도 중립을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히 중립의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물의 본성이 그러하듯 말은 쉽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상호 간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고 팔은 안으로 굽으며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그래야 어쩌면 우리는 나의 주관을 조금 양보하는 선에서 중립을 표방하거나 아니면 중립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또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규범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사사로움을 덮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치 자유와 경쟁에 기초한 질서가 개방적 다원주의의 터잡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듯 국민에게 이로운 사법의 독립과 공정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법개혁의 올곧은 방향이 정립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